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여기는 연천 전곡역입니다.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동굴벽화를 감상하고 몇몇도 뼈로 만들어진 운막집을 지나면 한탄강과 주상절리 수직절벽이 저를 반겨줍니다. 한탄강을 따라서 계속 걷다 보면은 1km의 잔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트레킹 코스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1번 출구로 나오면 이젠 연천 1호선 전철시대라고 쓰여진 배너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16일부터 연천까지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었습니다. 전곡역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여러 편의 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는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버스를 타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오면 왼쪽에 주차장이 보이고요. 이곳에서 계속해서 200m 정도 걸으면 정류장이 또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 보이는 사거리까지 왔습니다. 왼쪽에 전곡청가 보이죠?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전곡청가에서 좌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하면 전곡역 앞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39-2, 53-5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배차 간격은 15분에서 20분입니다. 제가 내린 버스 정류장은 전곡선사 박물관 앞입니다. 때마침 전곡역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 정류장 반대편에는 버스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전곡역으로 되돌아가실 때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기다리셨다가 버스가 오면은 건너가서 타시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횡단보도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라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야지만 파란불로 바뀝니다. 박물관까지는 250m 남았고요. 혹시 자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곳 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박물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박물관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주선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선사박물관의 애칭이 선사시대로 떠나는 은빛 타임머신입니다.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정말 아주 잘 지었습니다. 여기 박물관은 월요일날 휴무이고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상설 전시장 앞쪽으로 왔는데요. 입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돌멩이 5개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돌멩이가 30만 년 전 주먹도끼라고 하는데요. 1978년에 그레거 보엔이라고 하는 미국 병사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처럼 그 당시에는 가장 문명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류 진화의 위대한 행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보이시죠? 원숭이를 시작으로 해서 현생 인류까지의 시간을 압축해 놓았는데요. 45억 년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했을 때 현재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은 12월 31일 오후 5시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현생 인류가 엄청나게 오래되었을 것 같은데 지구의 역사로 볼 때는 아주 미비한 한 점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옆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굴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요.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를 그려 놓았는데요. 아주 실감나게 그려 놓아서 마치 제가 현장에서 동굴벽화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박물관을 정면에 두고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돌계단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돌계단을 올라서면 전곡 역사 유적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2분 정도 걸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길이 역사 유적지 둘레길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쉼터하고 전망대가 있는데 이 전망대는 박물관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 박물관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박물관이 우주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우주선하고 똑같습니다. 전망대를 기준으로 유적공원과 박물관이 나뉘고요. 여기 굉장히 넓습니다. 한 바퀴 다 둘러보는데 1시간이 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트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둘러볼 수는 없고 저에게 눈에 띄는 인상적인 곳만 잠시 둘러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매머드 뼈로 만든 운막집입니다. 상당히 규모도 넓고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의 운막을 지으려면 매머드가 95마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슴을 잡아서 어깨에 둘러 메고 가고 있는 구석기인들을 보았고요.
이번에는 토층 전시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곡리 유적지를 발굴할 때의 유적지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전곡리 유적지를 잠시 둘러본 다음에 정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문에는 전곡리 유적지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이는 도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걷게 되면은 전곡역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저는 트레킹을 마친 다음에 여기에서 버스를 타지 않고 전곡역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 거리는 1.5km이고요. 20분에서 25분 정도 걸으면 전곡역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을 건너자마자 이정표가 있습니다. 저는 세월교 화살표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메타세카이어가 심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붉은색의 나뭇잎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선사유적지 정문에서 200m 정도 걸었습니다. 삼거리를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한탄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다리가 세월교이고요. 세월교 입구 양쪽에는 솥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솥대가 다리에 있는 것이 조금 인상적입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모래톱 부분에 조금 쌓여 있고요. 물살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 건물 보이잖아요. 저 건물은 병원이고요. 연천군 보건의료원입니다. 세월교를 다 건너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쪽에 이정표가 있거든요. 이정표를 잠시 살펴볼게요. 오른쪽은 한탄강 관광지, 연천 전곡리 유적, 그리고 왼쪽은 도감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감포 길을 따라서 계속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교에서 300m 걸었습니다. 왼쪽에 차단기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트레킹길은 이어지는데 앞쪽에 깎아지른 절벽이 보이고 있거든요. 저 절벽을 보러 한탄강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가 바로 옆 모래사장을 따라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수직절벽이 드러나 있는데요. 겨울철이라서 나뭇잎이 없기 때문에 수직절벽의 바위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높이는 10에서 20m 정도 되고 길이는 400에서 500m 정도 되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니까 수직절벽의 위용이 더 거대해 보입니다. 수직절벽에 있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여행지거든요.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은대리성입니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쌓은 성입니다. 강변 언덕 위에 쌓은 성이라서 저 위에 올라서면은 삼국시대 때는 적을 관측하는 천혜의 요새였고요. 지금은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자갈밭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정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도감포, 오른쪽은 한탄강 관광지, 연천 전곡리 유적. 계속해서 같은 이정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정표에 거리를 표시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눈하고 얼음이 살짝 얼어 있고 한탄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강이 얼어 있지 않습니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제맛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기만 합니다. 세월교에서 900m 정도 걸었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던 들판은 여기에서 끝나고 앞에 거대한 산이 나타났습니다. 저 멀리 강기슭에 잔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잔도의 길이는 상당히 긴데요. 잔도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데크로 된 산책로가 나타났습니다. 이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이가 상당히 길고요. 제가 거리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걸은 다음에 이 데크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눈이 내려서 모래톱 부분에 하얀 눈이 쌓여 있고요. 한탄강이 여기는 유속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왼쪽 벼랑에는 데크가 놓여 있는데 보통 이런 산책로를 잔도라고 하잖아요. 잔도는 중국 표현인데 구불구불하고 때로는 아슬아슬한 산책로를 표현하는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적합한 우리나라 단어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잔도 또는 산책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잔도 보이시죠? 제가 좀 전에 걸어온 잔도보다 더 아찔아찔한 벼랑 끝에 잔도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를 걸으면서 보니까 참나무하고 단풍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 하얀 눈이 내렸을 때, 가을에 붉은 단풍 들었을 때, 봄날에 실록이 우거졌을 때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길을 걷다가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에 보이는 성이 은대리 성이고요. 하얀 눈 사이로 푸르게 흘러가고 있는 한탄강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오른쪽 나뭇가지에도 눈이 좀 더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눈이 많이 내리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잔도가 한탄강 물 위에 떠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찔아찔한데 카메라에는 이 모습이 잘 담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찔함을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직접 와서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나무 보이시죠? 신기하게도 나뭇가지가 강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치 터널을 연상케 하고요. 잔도 구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GPS 앱을 통해서 여기 길이를 측정했는데요. 잔도 시작점에서 이곳까지 저는 0.58km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긴 잔도 구간입니다. 강변 옆 흙길을 걷고 있습니다. 밑바닥에는 야자 매트가 깔려 있어서 걷기에 편안하고요. 겨울에도 걷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양쪽에 나무가 심겨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 이곳 나무가 우연히 심겨진 것이 아니라 아마도 농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개천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강변 흙길을 따라서 1.2km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데크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 잔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거대한 바위가, 오른쪽에는 한탄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잔도도 첫 번째 잔도처럼 길이가 상당히 길고요. 제가 어림짐작하기로는 0.6k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한탄강 트레킹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긴 잔도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요. 직접 걸어보니까 잔도의 길이도 상당히 길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탄강의 풍경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잔도 중간 지점에서 제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뒤돌아볼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여지기 때문에 길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잔도 구간이 끝이 났습니다. 제 예상대로 거리를 측정해 봤는데 0.6km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잔도 구간을 지나서 습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버드나무가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모습 또는 봄날에 연초록으로 우거진 모습이 보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가 이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습지지대를 통과했고요. 저 멀리에 한탄강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얼핏얼핏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절벽의 주상절리가 길게 늘어서 있고요. 얼음까지 얼어 있어서 주상절리 절벽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 멀리에 보이는 얼음이 얼어 있는 수직절벽 구간을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벽을 자세히 보니까 돌단풍이 있어요. 여기는 늦가을에 돌단풍이 붉게 물들면 바위 절벽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미루나무 사이로 징검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한탄강 물이 많이 불어나 있어서 징검다리를 건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징검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징검다리는 현재 물이 불어나 있고 얼음도 얼어 있어서 징검다리를 건널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 출발지인 전곡역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전곡 선사 유적지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상까지 찍는 시간을 포함해서 말씀드렸고요. 걷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1시간 30분 전후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날씨가 좋아서 징검다리를 건너시게 되면은 도간포까지 가시게 되거든요. 도간포에서는 다시 백을 하시던가 도간포 상거리에서 택시를 불러서 전곡역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전곡역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가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길 참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선사박물관과 전곡리 역사 유적지는
유흥종 교수님의 국토박물관 순례 1권의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물론 챗 GPT의 도움을 조금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문화유산 여행을 할 때는 유흥종 교수님의 글을 많이 참고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때문인지 창배 측에서 유흥종 교수님의 새 책인 국토박물관 순례 1, 2권, 10권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밑에 있는 댓글에 도서 이벤트 적으신 다음에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2023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2024년에 업로드 될 수도 있지만 올 한 해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좀 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전곡리 유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전곡역까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월교에서 한탄강까지 만나는 400m 구간에서 갈 때는 몰랐는데 올 때는 개가 3마리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이 개들이 저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이 구간을 걸으실 때 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둘레둘레 트레킹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